다속유형모의 마지막 강의 21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8궤, 8궤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8궤, 우리는 점을 안 치겠다, 제비를 뽑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그건 그런데 평안한 세상을 살게 되든지 위태로운 세상을 살게 되든지 제비 뽑을 일이 생깁니다. 알지 못하는 데 들어서 어디가 어딘지 알 수가 없게 될 때 그때 거기 그 자리에 있자고 할 수도 없고 자기가 가려고 하는 대로 가자고 할 수도 없어요. 왜 가자고 못해요? 동서남북을 모르겠는데 내가 어떤 방향으로 가요? 어디를 가려고 하면 방향을 알아야지요. 방향을 모르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거기 그대로 있으면 돼요. 있으려면 거기가 어떤지를 알아야지요. 거기 무슨 짐승이 있는지 도적이 있는지 알 수 없지요. 그냥 있을 수도 없고 가자니 방향을 모르겠고 그럴 때 어떻게 하지요? 그때는 제비를 뽑아야겠다는 생각이 납니다. 지팡이를 던져보든지 연필 하나를 던져보게 됩니다. 던질 때 어떻게 하는고 하니 연필에 뾰족한 데가 향하는 쪽으로 가겠다, 이런 마음으로 던져보아요. 그래서 그게 나오면 그리로 가는 거예요. 가는 것은 점을 바로 친 거니까 그대로 가면 자기가 좋기만 한 쪽으로 가게 되는 겁니까? 그게 아니에요. 한 가지 목표는 되겠지만 가려거든 몇 가지를 택해서 글에 걸어봐요. 그림을 그리는데 획은 두 가지만 만들어요. 힘찬 획하고 약한 획하고 둘로 만들어요. 힘찬 획할 때에는 하나 쭉 긋는 것, 그것이 힘찬 획 긋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약한 획은 바늘로 자른 막대기 같은 것을 두 토막으로 이렇게 벌리는데 그건 약한 것입니다. 쭉 뻗어서 강하게 한 게 양이고 잘라져서 토막이 나서 두 토막으로 표시한 게 약한 건데 음이라고 해요. 강한 획과 약한 획을 만들어 그것을 3번만 써서 그려라. 오늘날까지 그렇게 그리라고 했어요. 약한 획과 강한 획 두 획을 가지고 그려라. 그럼 하늘을 먼저 그려봐라. 가운데에 잘라진 획하고 이렇게 한일자 뻗친 획하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그려봐라. 꼭 3번만 써서 그려봐라. 하늘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하늘이라는 것은 높을 거야, 클 거야, 기운이 셀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예요. 그럼 맨 처음 시작해서 아주 힘차게 가면 그 하늘로 쭉 긋고 그 다음에는 어떨까? 그 다음에도 또 힘차겠지요. 그래서 강하게 셋을 그었어요. 이게 하늘이에요. 그런 생각을 해왔으니 그건 오래 강하고 강하다. 그게 하늘이지요. 잘 그리지 않았어요. 거기에 대해서 땅을 그리면 땅은 하늘을 그려 놓았으니까 땅은 하늘에 대해 생각하니까 처음에도 부서지는 약한 거예요. 그래 약하게 하나 그려요. 중간 가운데도 또 약하지요. 그럼 맨 나중 끄트머리 이것도 약하지요. 그걸 또 붙여요. 3번 다 약하지요. 그렇게 땅을 그렸어요. 그 다음에는 불을 하나 그리고 싶어요. 3번 써서 불을 한번 그려봐요. 그때 사람은 어떻게 그렇게 잘 알았습니까? 불이 제일 뜨거운 데가 어디인지 아세요? 가장 뜨거운 데는 가운데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기 쉽지요. 그런데 그때 사람들이 불의 성질을 더 잘 알았어요. 불이 어디가 제일 뜨거운가요? 불꽃은 거죽이 뜨겁고 꼭대기가 뜨거워요. 옛날엔 불이라고 그린 건데 잘 그리지 않았습니까? 이게 전부 과학적이지 않습니까?
참 과학적이지요. 지금은 전등이 있어서 불을 잘 안 씁니다만 가령 우리가 불에다가 성냥개비 하나를 꺼내서 불을 붙이고 싶다면 어떻게 붙여야겠습니까? 불꽃 맨 가운데가 제일 뜨거울 것 같아서 성냥개비를 불꽃 가운데에 집어넣어요. 그럼 불이 안 붙습니다. 촛불 가운데가 제일 약해요. 약한데 불이 붙을 리가 있습니까? 불 끄트머리에 닿아야 얼핏 붙습니다. 정말 급하면 불의 성질을 알아서 불꽃 꼭대기 뾰족한 데 갖다 대요. 불의 성질을 알았기에 첫 획은 강한 획으로 긋고 가운데만 약하게 긋고 밑에 또 강한 획을 그어서 불을 그려 놓은 거예요. 그래 불화자가 됐어요. 불화자를 써라 하면 쓰기가 어려워요. 하지만 이런 이치대로 거죽은 강하고 속은 약하다는 이치대로 그렸으니까 한 번 안 뒤에는 잊어버리지 않지요. 또 그 다음에는 물을 그렸는데 물은 어떻게 그릴까요? 물이라는 게 아주 약한 겁니다. 물은 거죽이나 가장자리로 가면 그것처럼 부드러운 게 없어요. 거죽으로 볼 땐 죄다 부드러워요. 그러나 물은 온통 덩어리가 져서 내밀 때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온통 물은 당할 수가 없이 강합니다. 그래 물을 그릴 때 가운데는 강하게 그렸어요. 그래서 물 가운데 획은 내리 그어요. 거죽은 약하니까 끊어진 획으로 했어요. 먼저 끊어진 획 가운데 통짜로 이쪽은 또 끊어진 획을 그렇게 그려요. 그런데 아주 옛날부터 우리가 잘 아는 게 뭔고 하니 물의 성질입니다. 물수가 뭡니까? 가운데 획을 내리긋는데 그게 강한 획이거든요. 양쪽은 획이 끊어진 약한 획이에요. 그래서 물 숫자가 그대로 물 그림이에요. 한자는 그렇게 용한 겁니다. 그 다음에 산하고 바다를 그려야 할 텐데 산은 어떻게 그리느냐? 산이야말로 밑이 넓지 않습니까? 맨 밑의 가운데 안은 크고 넓으니까 그 속에는 바위도 있겠지만 푸석푸석한 흙도 많고 그 밖에 구멍이 난 데도 있을 거고 많이 약할 겁니다. 그래서 약한 꺾어진 금을 긋는데 또 가운데도 약해요. 그러나 맨 꼭대기에는 바위가 노출되어 뾰족한데 그게 부서져 내리지는 않고 몇천 년이라도 몇만 년이라도 꼭 있게 돼요. 그건 강하지 않고는 안 되거든요. 그러니 맨 꼭대기는 강하지요. 맨 꼭대기는 강하게 하고 그 다음에는 약하게 또 약하게 그린 게 산이에요. 그러나 바다는 물이 위에 있으니까 그게 약한 거지요. 그래서 약하게 긋고 그 다음에는 물 아래로 깊이 들어갈수록 아주 큰 덩치로 아주 무거운 걸로 아주 든든한 걸로 본 거예요. 분명 그냥 강한 핵 위에만 약한 핵으로 그린 게 연못, 깊은 연못 또는 바다를 그린 거예요. 그렇게 8가지를 그린 거예요. 그 8가지를 그린 것이 글도 생기기 전이에요. 거기다 말을 붙이기를 불이다 물이다 산이다 바다다 바람이다 우레다 한 겁니다. 요새 같으면 전기라고 할 텐데 우레니 번개니 그러지 않고 그냥 그때는 우레 뇌자를 썼어요. 영성신학원 다속 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